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43개 주가 백신 배포에서 성직자들을 필수 근로자로 우선순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34개 주와 워싱턴 DC는 코비드-19 백신 보급 계획에서 성직자를 필수 노동자로 구별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고 나파 법률연구소가 경고했습니다.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의 법률과 재정을 지원하는 나파 법률연구소는 종교 지도자들을 필수 노동자로 인정하는 연방 지침을 무시하고 주정부들이 백신 유통에 있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점령한 이라크 기독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적인 이라크 방문 3일째를 맞은 어제 프란시스 교황은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훼손된 모술과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교황은 아브라함의 생가를 방문하고 점령한 시아파 성직자를 만났으며 바그다드에서 설교했다고 기독교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선밸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인 존 메가더 목사는 최근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당국의 위협으로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셰퍼드 컨퍼런스를 대체한 스테이트 오브 더 처치에서 복음주의자들에게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비기독교 단체들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상원이 지난 토요일 이틀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안을 50대 49로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했다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는 연간 1인 기준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미만으로 낮췄고 연령 제한 없이 자녀들을 비롯해 부양가족 모두 각각 1,400달러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존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췄고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로 연장했습니다. 이 밖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해 3,500억 달러, 학교 정상화 자금 1,300억 달러, 코로나19 관련 연구와 검사 확대 490억 달러, 백신 공급 14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하원 표결은 내일 이루어질 예정이며 하원에서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며칠 내로 스티뮬러스 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어제 CBS 방송에서 방영된 오프라 윈프리의 독점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을 떠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해리 왕자와 마클 왕자비는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 생활이 고통스러워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왕실이 아들 아치를 피부색 때문에 왕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인종차별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마클은 오프라 윈프리와의 2시간 분량 독점 인터뷰에서 해리 왕자와 결혼한 당시 상황부터 왕실을 떠난 배경까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내막을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둘러싸고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번째 성희롱 피해자가 나온 상황에서 뉴욕주 상원은 쿠오모 주지사를 향해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이은 성추행 의혹과 함께 전직 부장관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데이터를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난해 한국 등 아시아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가 전년보다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등은 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버나디노 분교 증오 과격주의 연구센터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16개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연구센터는 경찰 자료를 통해 이들 도시에서 2020년 아시아계 주민을 상대로 가해진 증오 범죄는 2019년에 2.5배에 상당하는 122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뉴욕의 경우 2019년 3건에 불과했던 증오 범죄가 작년에는 28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의 대형 코비드 예방접종 장소인 유나이티드 센터의 예약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유나이티드 센터 예방접종 장소는 18세 이상 암, 당뇨병, 비만 및 기타 합병증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예약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시카고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제한을 뒀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 사무실은 연방비상관리협회의 요청에 따라 도시 자체의 취약한 인구가 백신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버브 쿡카운티 거주자의 경우 쿡카운티 예방접종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1,068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와 14명의 추가 사망을 확인했으며 일리노이주 주민들에게 거의 10만 개의 백신 접종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기준 1,141명이 입원했으며 이는 지난번 팬데믹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255명은 중환자실에 112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일간 주 평균 양성률은 2.3%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주에서 가장 낮은 양성률을 보인 지역은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 5로 1.6%, 가장 높은 지역은 케인과 듀페이지 카운티를 포함한 지역 8로 4.5%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무기 사용을 허가한 중국 해경법의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경법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완전히 국제법에 합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선 지난달 중국 정부가 시행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서 무기 사용을 허가하는 해경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급이 끊긴 파업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숙소, 식량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지 36일째 접어든 가운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미얀마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 공무원들에게 국내외에서 자금 지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표류해오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그동안 분담금의 한국 측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만큼 한미 동맹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60도로 오른 포근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1도.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맑은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